28학년 대입 개편에 대해서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선 수학학원 원장 하태훈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개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어머니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라고 좀 주요 내용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봤어요. 바뀌는 부분들. 일단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어머니들. 자, 일단은 28학년 개편안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일단 계획 개편이 되면서 대입 전형이 여러 가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예측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수학 과정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다 수학 과정이 좀 변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안양권 주요 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분석 좀 할 거고, 마지막으로 레슨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8학년 대입 개편안 분석을 좀 할 건데, 일단 어머니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개편안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일단 가안이 나왔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일단은 제가 왜 일단 좀 일찍 이렇게 어머니들 모셨냐면은, 일단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지금 개편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원래 올해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올해도 확정 안 되고 내년에 미뤄질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머니들이 아셔야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미리 좀 알고 계셔야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거의 확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분이 학생한테 미칠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편안 어떤 부분이 바뀌냐면, 일단 현 중2 학생 이하부터 7대 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중3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중2, 예비 중3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고요. 일단 등급제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신이 9등급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좀 뭉뚱그려서 5등급제로 바뀌게 돼요. 당연히 뭐 이유는 학력 인구 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인원수가 줄어드니 등급제도 변화하겠다. 근데 이 이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을 정상화하겠다 했는데, 일단 문이과 통합은 현재 교육과정도 문이과 통합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근데 문이과가 지금 통합되지 않고 확실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왜 문이과가 구분되냐면, 수능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지금 중2 학생이 첫째가 아니시면 아실 텐데, 원래 선택 과목이 있어요. 뭐 국어에서는 뭐 언매하고 화작을 선택한다든지, 수학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문이과 구분 없이 마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만약 이과 쪽 과를 오려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는 바람에 문이과가 확실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형과 서술형을 문제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필고사,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논술형, 서술형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없는 학교도 있고, 뭐 한 문제 정도 있는 학교도 있고, 많으면 한 세 문제까지도 출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해라. 일단 면문항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 30%까지 출제하라는 거 보니까 한 30점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서술형을 한 문제 내면은 10점 정도 되고요. 두 문항 내면 15점에서 20점 정도 돼요. 세 문항 내면 20점 정도. 근데 이게 30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서술형 문항이 한 4문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싶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서술형, 논술형을 좀 강화하는 거는 뭐 이런 변화들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는 되게 좀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좀 일단 그러면 여기 보면 학령 인구에 대해서 볼게요. 등급제를 이제 변하려고 봤더니 학령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어머니들이 실감이 안 나시겠는데 고등학생들이 이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 50만 명 정도 떨어졌거든요. 50만 명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학급당 인원수로 한번 살피면 더 커요. 지금 14년도에는 고등학생이 3.9니까 한 31명 됐어요. 학력급에. 현재는 22.9명에 한 23명 되는 건데 한 8명 정도 다운됐거든요. 만약에 100명에서 8명 다운되는 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지금 거의 30명에서 22명 정도 되는 거면 엄청 다운되는 거거든요. 왜 이걸로 등급제를 변화시키냐면 등급이 지금 현행 9등급제일 때는 4%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은 4명이 1등급인데 만약 50명밖에 없으면 2명이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위에 상위권 학생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이걸 좀 뭉뚱그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등급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현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등급이 4%, 2등급이 7%에서 누적 11%고요. 3등급이 23%까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이 10%니까 요 2등급 커트에 잘렸던 친구들까지 지금 1등급이고 2등급이 4등급 중후반까지 지금 2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실 예전에 1등급은 잘하는 친구들, 꽤 잘하는 친구들, 아주 잘하는 친구들. 2등급이면 이 친구들 우수한 친구들. 3등급이면 이 친구들도 소스에 괜찮아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1등급이 여기니까 현재도 1등급은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등급이 34%, 4등급 중후반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2등급 받은 친구들도 이제 정말 잘하는 친구일까?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잘하는 친구들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 4등급 중후반이면 사실 잘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구분할 수가 없어요. 2등급 찍혀 있으니까 여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일단. 당연히 3등급도 예전에는 쏘쏘해 라고 판단했겠죠? 근데 지금 3등급은 절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만약에 바뀐 체제에서 3등급을 받는다? 안 좋아요, 정말. 이제 3등급 받으면은 내신은 정말 불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바뀐 게 일단 어머니들께서도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원래 올해 초에 어떻게 발표가 돼? 이게 또 바뀐 거거든요, 지금. 올해 초에는 1학년은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1학년은 공통 과목으로 배우니까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과목을 배워요. 그럼 1학년은 일단 현행 9등급제를 유지하고 2학년부터는 고교 학점제니까 이제 너희들이 듣고 싶은 과목 들어. 취지는 되게 좋아요. 너희들이 듣고 싶은 과목 듣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직업군과 관련된 과목들을 들어.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등급제가 아니라 A, B, C, D, E로 나눠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경합할 이유가 없어요. 등급제는 쟤보다 내가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제가 높은 등급을 받는 건데 성취평가제는 일정 점수 이상 넘으면 다 A 줄게. 옆 친구하고 싸울 필요 없어. 너만 열심히 해서 받으면 돼. 그러니까 성취평가제예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성취평가제를 하게 되면 문제되는 게 몰아줄 수도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A가 뭐 극소수인지 안 나왔다.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을 좋은 대학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쉽게 출제를 하려고 몰아주려고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1학년만 만약 9등급제를 한다면 사실 성취도보다는 등급제가 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적인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대학에서는 2, 3학년 성적보다는 1학년 성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1학년 성적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학생들이 1학년 때 성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내신은 버리죠. 그럼 2, 3학년 때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공교육이 또 다시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5등급제로 하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취평가제를 다 해요. 그냥 A, B, C, D 찍고 그 다음에 등급제도 같이 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둘 다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 성취평가할 때는 그 표준편차라는 게 있어야 돼요. 표준편차. 일단 어머니들 혹시 표준편차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셔야지 원래 정상이에요. 뭐 기억나면 이상한 거죠. 그 표준편차라는 게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A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우수하게 A를 받았는지 이 표준편차 값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몰아줘서 A가 많은지 아니면 A가 적당한지를 이 표준편차 값 보고 알 수 있는데 이 표준편차도 표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성취평가를 받아도 이 친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등급도 5등급제라 1등급은 그래 잘하는 친구도 인정. 근데 2등급 받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 친구 잘 모르겠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어머니들? 내신이 변별력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 내신 가지고 뽑던 전형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일단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걸 뭔가 보완하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할 텐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최저 등급이란 게 있어요.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 건데, 내신으로 일단 학생을 뽑는데, 합격은 아니고 일단 통과야. 대신에 너 수능 봐서 내가 지정한 5과목 중에 3개 합이 5등급 내에 들면 그때 최종 합격시켜 줄게. 이게 최저 수능이거든요. 근데 이 최저 평가가 강화된다든지, 뭐 3개 합, 뭐 4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논술 전형 같은 것들이 보통 대학교에서는 지금 한 10% 내외를 뽑고 있어요. 근데 논술 전형을 확대해서 뭐 15%, 20%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아예 새로운 전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 과정 잠깐 볼게요. 일단 문이과 통합은 현재도 통합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이과가 현재 통합된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일단 통합은 2015년도에 일단 한번 통합해보자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8년도에 진짜 발표를 했어요. 통합 이제 하자라고 발표했고, 22학년도 수능부터 진짜 통합을 시켰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대학별 선택 과목, 아까 말씀드린 수능에서 선택이 있어서 대학교에서 이거 선택해, 우리 과는 이거 선택해 이렇게 지정을 하는 바람에 문이과 다시 확실하게 구분이 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능 개편을 잠깐 볼게요. 이게 현재 현행 이제 수능 체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중3까지 요 수능 체제를 볼 거고, 현재 중2 이하부터 요 수능 체제로 돌아갈 거예요. 자, 일단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수학과 국어를 보면 둘 다 선택이 있어요. 화작, 엄매. 수학은 확률과 선택, 미적, 기회가 있죠.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공통으로만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학생이 수학, 국어 선택이 없이 똑같은 시험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공통에 보면은 대수, 미적, 확통을만 보겠대요. 자, 이 대수는요, 지금 이제 이 교재 책도 이름도 바뀌었거든요. 이 수학 1이 대수로 바뀌었고요. 수2가 미적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택 원래 3개 있던 것 중에 확통만을 보겠대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탐과 가탐이 총 9개, 8개 중에 택 2를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원래 바뀐 과정으로는 뭘 택하든 원래 상관없어야 돼요. 내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택하든 사탐 2개를 택하든 이과, 문과 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지정을 했어요. 우리 학교 이과 오려면 과탐 2개 선택해. 사탐은 안 돼.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통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그러면 문과 애들은 사회를 보고 이과들은 과학을 보냐? 아니에요. 이 둘 다 봐요, 둘 다. 모든 학생이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보는 거예요. 이과 애들도 사회 보고 문과 애들도 과학 보는 건데, 일단 어머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통합과학을 보는데 만약 여기 8과목이 이제 과학에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이제 1과목, 2과목 이제 4개씩 총 8개 있거든요. 물화생지 1, 1, 1, 1, 물화생지 2, 2, 2 이렇게 되겠는데, 만약 이 통합과학의 출제 범위를 여기 있는 뭐 물리 1, 뭐 화학 1을 넣겠다 하면 실제로 문과 취향의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사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 출제 범위가 어디겠냐? 1학년 과정이에요. 1학년 과정. 1학년 과정.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의 사회와 과학만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만약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국이 학점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과,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성취평가제를 하겠다면 이 친구들이 어려운 과목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듣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학생 입장이라 대학교에서는 이과생들을 뽑고 싶은데 이과생을 뽑을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추가 검토하는 잠깐 볼게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추가 검토안이 있냐면 여기 제2 외국어 보는 시간 있잖아요. 요 9과목이 원래 선택 과목이었는데 한 과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 한 과목이 바로 미적분과 기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과생을 뽑겠다면 이 과목을 당연히 지정을 하겠죠. 지정을 하겠죠. 자, 어머님들 이게 지정이 됐어요. 지금 문제점 보이세요, 어머님들? 기존에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근데 만약 이걸 지정했다. 이 친구들 확통도 봐야 돼요. 이 두 개 다 봐야 돼요. 이 세 개 다 봐야 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만약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이과 통합이 아니라요. 전체로 보세요. 그냥 문과화예요, 문과화. 전국의 모든 학생이 문과예요, 문과. 이과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과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뭔가 분명히 입학처에서는 이걸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뭐 전형을 만든다든지 무조건 다 해서 다 바뀔 거예요, 다시 또.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처럼 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있던 수능 체제를 뭐 강화한다든지 논술 전형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형 아예 만든다든지 이런 게 바뀌기 되게 쉬워요. 그럼 다음 과정 잠깐 볼게요, 어머님들.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논술 서술형을 강화한다고 했죠. 자, 논술 서술형 강화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필고사에서 논술 서술형이 낮거나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외고, 지금 안양외고, 과천외고도 서술형이 없어요. 그다음에 배경고도 서술형을 출제 안 하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출제하더라도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 게 학교가 제일 많아요. 뭐 두세 문제 출제하는 게 학교보다는요. 근데 이걸 강화하겠다. 원래 기존에는 수행평가에서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 말고 실제로 지필고사에서 20에서 35%까지 높여라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4문항 아니면 최소 3문항 정도 출제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금 뭐 등급이 5등급제로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줄어들잖아요. 뭐 그걸 좀 해소하기도 하고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뭐 이론의 이해와 평가 집중 평가를 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좀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좀 풀 때 보면요. 어떤 이론이나 내용, 개념을 100%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50%만 알아도 대충 풀려요, 그냥. 이거 같은데? 하고 풀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그걸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논서술형 문제가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이걸 내야지 이 친구들이 정말 정확히 알고 개념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높이는 건 권장 비중을 높이는 건 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는 지금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교재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서술형 데이를 이제 치르면서 서술형 잘 할 수 있게끔 좀 학생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크게 뭐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등급제가 변화된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거의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고. 자,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이과 통합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예, 아니면 그렇게 하면 통합이 아니라 완전히 문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기하 미적을 만약 시험을 보게 됐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통합되는 거 아니고 이걸 빼겠다 하라도 대학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과, 이과 학생들 뽑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분명히 마련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그 수능에서 기하하고 미적을 내지 않겠다면 그냥 그 지필고사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고교 선택자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과목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이걸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학교 이과로 오려면 우리 학교 공대로 올리면 너 학교 다닐 때 꼭 수강해.
원 과목 2개 수강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논술 수능 강화되는 건 이것도 거의 확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논술 수능이 문제가 학교들에서 좀 기피하는 이유가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뭐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그 서술형 평가 채점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이 그냥 보고 이거 맞았네, 이거 맞았네, 이거 1점 감점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범 답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있으면 1점이 아니라 모범 답안 만들어서 빠졌으면 1점 감점, 요거 제시 안 했으면 2점 감점, 이런 식으로 모범 답을 만들어서 하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모범 답에서 벗어난 풀이를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상이나 풀이상에 문제가 없을 때 되게 많아요. 그럼 이게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떨 때는 온점수를 줄 때도 있고 감점할 수도 있죠. 당연히 온점수를 또 줬어. 그러면 또 문제가 돼. 다른 친구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도 있죠. 이거 원했던 풀이도 아니고 솔직히 교육과정 외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거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게끔 보완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대입 전형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올런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일단 대입 전형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어머님들 일단 대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충은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뭐 지금 첫째가 아니고 뭐 위에 뭐 고등학생이 있으면 아실 텐데 일단 대입은요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돼요. 수시로 전체 인원수의 60%를 정시로 40%를 뽑아요. 그러니까 수시가 좀 더 많이 뽑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수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그냥 수능 중심으로 뽑는 전형이에요. 자, 근데 일단 어머니 수시 보면 수시는 원서 접수를 언제 하냐면 9월 중순쯤이에요. 9월 중순. 그 다음에 정시는 원서 접수를 1월 초에 하거든요. 자, 어머니들 수능은 언제 보죠? 11월 달에 보죠. 그럼 이건 수능 보기 전에 원서 접수하고 이건 후에 하죠. 자, 그러면 이건 전에 하겠다는 건 뭘 보겠다? 내신을 보겠다는 거죠. 내신. 얘는 수능 중심으로 뽑겠다는 건데 일단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머니들 수시라고 해서 내신만 보나요? 아니죠. 당연히 내신만 보는 전형도 있어요. 당연히 얘는 수능만 보나요? 아니요. 수능만 보는 전형도 있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지금 머릿속에 우리 자식이 갔으면 좋을 만한 학교들 떠올리고 계시죠? 뭐 S, 뭐 YK 이런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은 수시를 보는데요. 여기서 그 수능까지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 있죠? 그게 다 있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없는 전형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으로 일단은 통과시켜줄게. 합격이 아니라. 당연히 뭐 수능 최저가 없는 건 합격이 되는 거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건 통과. 대신에 수능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맞아. 라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를 보통 다 통과를 하느냐? 보통 한 30%는 떨어져요. 최저를 못 맞춰서.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수능 정시도 학교에 따라서는 내신이 반영이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들은 많이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알고 계셔요.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은 둘 다 내신을 보긴 보는데 학생부 교과는 아까 등급 있죠, 등급. 등급을 봐요. 등급과 이수 단위를 보고 내신을 판단하고요. 학생부 종합은 등급이 아니라 성취도를 보고 판단해요. A, B, C, D. 이해되시죠? 야, 근데 왜 이걸 A, B, C, D를 보냐? 실제로 학교를 보면 학교 수준이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실제로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지역 명문고, 당연히 자사고, 특목고들. 근데 이 학교들을 보면 등급은 좋지 않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많죠. 실제로 자사고 같은 데서 보통 수학에서 3등급 했다. 이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잘하는 친구들. 보통 일반고 학생들의 1등급만큼 해요. 그냥 이 친구들이. 근데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 뽑아줄게. 전국적으로 안 보고 그냥 니네 학교 잘하는 친구들 뽑아줄게. 학생부 종합은 니네 학교
에서 네가 성취를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성취도를 보고 뽑아줄게. 이해되시죠? 대신에 당연히 수능 최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 수능도 아니 내신도 보긴 보는데 잘 못 믿겠어. 그냥 우리 학교에서 내가 문제 출제할 테니까 그거 보고 들어와. 이게 논술 전형이에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의 대세는 일단 다 수학이에요. 일단 이과는 수학.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시에 대한 영향을 잠깐 볼게요. 자, 아까 정시는 뭐 위주? 수능 위주라고 했죠. 당연히 내신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자, 만약에 기본안에 수용됐다. 그러니까 아까 기본안은 지금 검토하는 지금 그 미적분 투하고 기하 있죠? 그걸 배제하겠다, 만약에. 배제하겠다면 지금 문이과 경제의 붕괴로 이과의 문과 침공이 심화된다고 했죠. 일단 이 문과 침공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일단 문과 침공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문과 침공이 뭐냐면은 이제 수능을 봤어요. 만약에 예전에 선택이 있었잖아요. 선택이. 근데 만약에 공통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뭐 사탐을 선택을 했고 어떤 친구는 과탐을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근데 이 표준 점수란 게 뭐냐면은 사탐 본 친구도 100점, 과탐도 100점이에요. 만약에. 근데 이 두 100점을 똑같이 볼 수는 없죠. 왜냐면 난이도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난이도 차이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평균에서 할 수 있겠죠. 평균. 그러니까 사탐 선택한 친구는 만약 평균이 얘가 70점이 나오고 사탐 50점 만점이니까 만약 30점이 나오고 만약에 과탐 선택한 친구는 평균 2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탐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 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한 게 표준 점수예요. 그러면 과탐 선택한 친구는 표준 점수가 많이 높아지고 사탐은 똑같은 100점이면 낮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과 애들이 과탐을 선택해서 표준 점수가 이제 높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가고 싶은 학교를 이렇게 봤더니 자기 점수는 이과가 가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근데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그냥 문과 쪽 봤더니 들어갈 만한 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과를 들어가서 뭐 전과를 한다든지 뭐 반수를 한다든지 이래서 문과 침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번에 만약에 요번 수능에서 만점자 한 명 나온 거 아시죠? 이 만점자가 수석했나요, 혹시? 수석은 따로 있어요. 왜 수석이 따로 있냐면 표준 점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점자는 뭘 선택했냐면 생원하고 지원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을 선택 안 하고 생원, 지원, 지구학원. 근데 만점자는 생물 2하고 그다음에 화학 2를 선택했을 거야, 아마. 2 과목은 또 학교마다 가산 정도 돼요. 2 선택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2 2개, 이 친구는 1 2개. 이 친구는 하나 틀렸어요, 하나. 표준 점수가 하나 틀렸어요. 이 친구는 다 맞고. 표준 점수가 근데 이 친구가 14점이 높거든요. 엄청 차이 나는 거, 엄청 차이 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 때문에 문과 침공이 있는 건데 만약에 기본안이 수정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똑같은 시험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과 애들이 확통을 볼 거 아니에요. 이과 애들이. 확통문 봤어요. 만약에. 이과 애들이 확통문 봐도 문과 애들보다 잘 보겠죠. 그럼 똑같이 또 문과 침공이 일어나요. 만약 추가안이 수용됐다. 아까 그 수능에서 제2 외국어 보는 시간에 만약에 미적분투나 뭐 기하를 본다. 그럼 거기 무조건 가산점이 부여되든지 지정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그걸로 다시 또 문과 침공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최저 확보. 이건 뭐냐면 지금 만약에 내신된 변별력이 없어지면 수능 최저가 강화되는 건 거의 불보듯 뻔해요. 이거 일단. 그러면 원래는 그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까 30%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여유로워져요. 일단 통과는 됐고 나 지금까지 모의고사 본 거 생각해보면 4만 6? 아이 웬만하면 맞춰 나. 뭐 수학 2등은 웬만하면 나올 거고 뭐 해서 그냥 느슨하게 공부하다 떨어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화가 되면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지금도 느슨해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느슨해지는데 이게 강화가 되면 실제로 수능으로만 공부하던 친구들, 뭐 수능 파이터라고 하죠. 이 친구들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거기 다 침범하게 되겠죠. 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오늘들? 네. 그 다음에 정시 아니라 수시 한번 볼게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일단 이 부분을 볼 건데 아까 교과 전형은 내신을 보는데 뭘 본다? 등급을 본다고 했죠. 그럼 아까 쭉 얘기해 봤던 거예요. 등급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2등급만 맞아도 이제 대학에서는 그 친구가 잘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으면 지금 변별이 약화되니까 최저를 높인다든지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영어 지금 1등급이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영어 등급이 좀 별로 안 나와서 최저도 좀 낮춰주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막 최저도 높아져 버리고 막 이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문제가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국어 학점제에 인한 뭐 선택에 대한 평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기하 미적도 안 본다. 근데 우수한 이과생들 뽑고 싶은데 이과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 학교 다닐 때 꼭 이수해. 고교 학점제인데 원 과목 2개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어머니들 사실 대학을 잘 가려면 수능 내신 중에 어떤 걸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어차피 지금도 둘 다 잘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그 대학을 보내시려면요. 둘 다 잘해야 돼요. 하나만 잘해서는 좋은 대학 가기 어려워요. 당연히 그런 전형이 있긴 하지만은 둘 다 잘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 내신 좀 안 좋은 친구들 내신 버리고 수능만 하겠다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맨날 뭐라고 하거든요. 주요 과목이라도 절대 버리지 말라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잠깐 볼게요. 아까 학생부 종합은 뭘 본다고 했죠? 내신 중에 성취도. 그러니까 성취도는 잘하는 학교에 몰린 친구들 때문에 성취도고 판단하겠다는데 일단 문제되는 건 표준 편차를 적용하지 않겠다. 미산출하겠다. 표준 편차를 이제 내신 성적표에 기입을 안 해요. 그럼 A를 받았는데도 이 친구가 잘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은 성취도하고 표준 편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특이라든지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산출되니까 A여도 이 친구가 잘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뭐 세특이라든지 외적인 평가가 강화될 게 뻔해요, 일단. 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볼 건데, 논술 전형 아까 어떻게 뽑냐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일단. 크게 미치진 않을 건데, 일단 이 부분이 근데 확대될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내였는데 뭐 한 15%까지 늘린다든지, 모집 인원을.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는 전형들도 꽤 있었는데, 아마 최저가 다 붙기 쉬워요, 다시금.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이제 대입 개편안을 살짝 살펴봤는데요. 어, 일단은 어머니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어머님들 대입은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수능하고 내신하고 다 잘해야지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차피 바뀐 것도 뭐가 강화되든 뭐가 다시 생겨나든 수능과 내신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머니들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나중에 한번 이 바뀐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차근차근 해보시면요. 일단은 대입이요.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간단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뽑기 편하게, 준비하기 편하도록 바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머니들 불안해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뭐 나만 바뀌면 당연히 제가 불리해지겠죠. 근데 모든 학생이 바뀌니까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잘 가려면 대학을 좋은 데 가려면 내신 수능 다 열심히 해야 되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머님들 불안하실 필요 없이 대학교에서 이제 전형이 발표가 되면 그 전형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좋은 학생 뽑으려고 전형이 조금씩 바뀔 테니까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유리한 친구들이 생기긴 했어요. 이게 바뀌었을 때 유리한 친구들. 바뀌었을 때 유리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최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사고를 가려고 했는데 뭐 아니면 특목고를 가려고 했는데 뭐 지역 명문고를 가려고 했는데 내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냐? 가서 난 1등급은 못할 것 같아. 1등급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야, 나 2등급은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나 1등급은 못하겠어. 이런 친구들은 이제 갈 수 있겠죠. 왜냐면 아까 4%, 11%였죠. 1등급, 2등급이. 근데 지금 1등급이 10%죠. 그러면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이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부담 없이 자사고나 지역명문고 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지역명문고나 자사고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가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만약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내신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내신을 사실 그 정도까지 받기 어렵다. 그럼 사실 이제 안 가는 게 더 나아요, 이제. 왜냐면 예전에는 3등급만 돼도 이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일 수 있어 판단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입학상장은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 고등학교를 몰라요. 원서 지원할 때 블라인드 처리하거든요. 이 친구 고등학교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교 등급제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서열을 매겼어요. 서열을. 잘하는 고등학교, 못하는 고등학교 서열을 매겼는데 지금 블라인드 처리해서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입학사정관들이 얘기하는데 그 자사고나 이런 데는 편제가 좀 특이해요. 보면 알 수 있을 때가 있대요. 얘 자사고원이네. 여기 어디 학교야? 이렇게 알 수 있을 때요. 그러면 솔직히 등급이 한 3등급만 돼도 유심히 보겠죠. 유심히 보겠죠. 예. 근데 지금은 만약 3등급 받았다. 그러면 아까 4등급 중후반까지 내려가요. 이제 3등급 받으면 더 큰일 나요, 이제. 예전에는 3등급 받아도 괜찮았는데 자소에서 지금 만약 3등급 받았다. 3등급은 66%예요. 절반 넘어가요. 2등급이 4등급 중후반이고 문제가 커져요, 이제.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중간하게 하려면. 이해되세요, 어머님들? 그래서 만약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이제 고려해 볼 만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개정교육과정 잠깐 살펴볼게요, 어머니들. 개정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바뀌는데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 개정교육과정은 어차피 우리 아이가 공부할 건데 내가 알 필요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부모님도 하고 많이 논의를 해요. 엄마 나 이거 선택할 건데 어떨까? 어머니들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바뀌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개정교육과정 적용 시점인데요. 사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니들이 보기 힘들거든요. 일단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24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적용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현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초1인 학생들은 내년부터 적용이 돼서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개정교육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얘는 2학년부터. 이해되시죠? 2025년은 얘네들인데 얘를 잠깐 볼게요.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은 지금 현재 어떤 학생이면 중3, 현재 중2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2 학생들은 중3 때는 개정교육까지 안 배우고 그대로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서 고등학교 3년간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걸 좀 편안히 보시게 한번 확인해 드리면 만약 현재 자녀분들이 여기다 현재 자, 현재 만약에 중2다. 그럼 이 친구는 2025년부터, 즉 고1부터, 그러니까 중3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이해되시죠? 만약 현재 초4다. 현재 초4면은 2026년부터 중1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초5, 초6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배우고 중학교 1학년부터 6년 과정을 개정교육과정에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수학 범위 중에서 어떤 범위가 바뀌었냐면 수학 그 분야 중에서 원래 5개 분야가 있었는데 이렇게 4개 분야로 다시 좀 이렇게 축소되는데 사실 이게 축소되는 게 아니라 여기 도형과 측정이 있죠. 그죠? 이게 그냥 한 덩어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뀐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학교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게 전 과정인데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빨간색. 자, 어차피 이게 삭제됐대요. 삭제된 부분은 생각 안 해도 되겠죠. 뭐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얘도 지금 고1로 이동됐대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얘가 새롭게 도입이 된대요. 근데 요거 부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학생들이 여기 부분에서
뭐 상관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정말 쉬워요. 애들 그냥, 이건 생각 없이 눈 뜨고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뀐 거 없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고등 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어머니들 수학 상하는 알고 계시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상하를 배우는데, 수학 상하가 공통 수학 1과 2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수학 1이 대수, 수2가 미적으로 바뀌어요. 원래 실제로 이 수학 1과 수학 2가 이게 연관도 없는데, 수학 1, 수학 2 있으니까 뭐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수가 맞고요. 여기 함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1. 기존에 있던 미적분이 미적분 2. 그러니까 이건 좀 쉬운 미적분, 이건 좀 어려운 미적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 부분만 보면 되시는데, 자, 얘도 지금 최대값 최소값 제한된 범위만 하겠다. 예전에는 더 다른 것도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야.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얘는 원래 여기다가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동됐다. 얘도 여기다가 저를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육분에서 뭐 어느 문제 잘 모르시는데 이걸로만 한다. 예전에는 뭐 정의가 따로 있었는데 그 어려운 거 빼고 그냥 넓이 갖다 하고 끝내. 이것도 그냥 간단해진 거예요. 요거 보셔야 되고요. 자, 행렬이란 게 새로 다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행렬을 배웠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시죠? 예, 정상이고요. 네, 어머니들 혹시라도 기억나시면요. 행렬이 쉬웠는지 어려운지는 아세요, 혹시? 행렬이 초반에는 쉬웠다가 후반에 엄청 어려워요. 행렬 굉장히 어려워져요. 행렬 굉장히 어렵거든요. 초반에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던 친구들도 행렬 초반 딱 배울 때는 와! 나도 할 만한 생겼네. 와! 막 이래요. 그다음 언제 어려지냐면 역행렬이라는 게 나오면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역행렬 나오는 순간 애들이 책을 다시 덮어요. 아, 아니구나 이러면서 덮거든요. 근데 이게 역행렬 전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쉬웠던 거 그냥 개꿀 막 이러던 거 있죠. 그것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다른 학원에서 행렬 들어오니까 더 해야 돼요. 큰일 났어. 이러시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냥.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학통에는 다시 여기에 부활된대요. 표본 비율, 모 비율. 표본 비율, 모 비율. 모르시겠죠, 그죠? 이거 또 어차피 통계적 추정을 배우면서 같이 배우면 돼요. 요거 할 줄 알면 요거 그냥 따라서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할 줄 알면 그냥 요거 할 줄 알게 돼요, 그냥. 쉬워요. 만약 엄마 나 이거 표본 비율, 모 비율 때문에 어려워하면 이거 원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 들었다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다. 이해되시죠? 관건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 지금 여기 보면 공간 벡터가 다시 들어온다고 했죠? 원래 책의 이름이 이게 기하와 벡터였거든요. 이 기하란 책을 왜 배우냐? 이것 때문에 원래 배우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걸 빼면서 벡터라는 제목도 민망해져서 뺐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수학을 좀 아시는 분이나 가르치는 분은 아실 텐데 이걸 빼면요. 이 책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빼고 야, 이거 웃긴데 이걸 빼는데 그럼 이걸 왜 배우냐 막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들어온다, 이게. 근데 이게 많이 어려워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거 빠졌을 때는 미적분투하고 기하 중에 뭐가 어렵냐? 미적분투가 훨씬 어렵지. 근데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도 미적분투가 좀 어렵긴 한데, 야, 이것도 만만치가 어려워,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살펴보면, 아이고. 지금 여기 막 바뀌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막 빨간 거 바뀌는데 다 상관없어요, 어머님들. 다 그냥 다 쉬워지거나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하나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하나. 이해되시죠? 나중에 자제분들이 엄마 행렬 들어왔대. 아니야, 너 잘할 수 있고 어렵지 않아. 엄마 통계 뭐 이상한 게 들어왔대. 그냥 할만해. 그냥 이거 배우면서 그냥 따라할 수 있어. 엄마 나 기하 선택할까? 그냥 고민해봐. 고민해봐. 이거 너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잠시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바뀌는 게 그 등급제가 변하죠. 등급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뭉뚱그려졌다. 이해되시죠? 대신에 이 등급제를 학교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최저, 수능 최저라든지 아니면 논술 전형 확대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형을 아예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수능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봐요. 그냥. 근데 문이과 통합이 아니라 사실 문과화가 돼버렸다. 문과화가 됐다. 만약에 제2 외국어 보는 시간에 미적분투나 기하를 보겠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걸 안 보겠다면 다시 또 문제가 어차피 돼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을 뽑기 위해서 뭔가 대학교에서는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논소술형 강화됐다. 근데 논소술형은 어차피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신경 쓸 필요 없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대입 개편안과 교육과정 바뀐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머님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런 것들을 배우고 뭐 공통수학 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수학의 연계성이에요. 연계성. 연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연계성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게 안 돼 있으면 뒤에 거 하기 어려워져요. 이게 연계성인데 연계성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개통도를 살펴볼게요. 일단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머니 책에도 거기 있어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배우기 전에 이게 관련된 거 언제 배우냐면은 공통수학 원에서 또 지금 합의법칙, 고비법칙, 순열 조합을 배우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거 배우기 전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경우수하고 확률을 또 배워요. 사실 이거 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됐으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얘가 어려워, 이제.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밑에 게 다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너지면 이게 다 안 돼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확통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확통 얘기를 든 걸 만약에 바뀐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수, 미적분원, 확통 보겠다고 했죠.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려워져요, 이제. 이해되세요, 어머님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현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들. 사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선행 중요해요, 어머님들. 선행. 그러니까 실제로 공교육에 계신 분들도 수학은 선행해야 돼 라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수학은 선행해야 돼. 선행이 중요한데요. 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의 선행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현행을 잘해야지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현행은 무조건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공통수학을 해도 현행은 무조건 해요. 3학년이 수원을 해도 현행은 무조건 해요. 현행이 잘 돼 있어야지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행이 얼마나 잘 돼 있냐가 관건이잖아요. 이제 어머니들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중학교 때는 성취도를 내잖아요. A, B, C, D, 그죠? A가 몇 퍼센트 줘요? 보통 30에서 많으면 40%까지 줘요. 30에서 40%. 아까 만약 9등급제일 때는 1등급이 4%죠. 2등급이 11%, 3등급이 23%, 4등급이 40%예요. 그럼 아까 많이 주면 40% 준다고 했죠? A 받았던 친구들 중에 4등급도 있는 거예요. 4등급.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A 받았던 친구 중에 5등급제면 3등급도 있는 거예요, 걔는. 근데 걔가 3등급을 받았다? 66%, 절반 넘어가는 애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안 배워서. 현행을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등부만 되더라도요. 수학을요. 암기처럼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한 다음에 암기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암기 위주로 해버려요. 그냥. 근데 그게 또 먹혀요. 중학교 수학은. 그게 먹혀요.
반짝 공부해도 먹혀요. 그냥 평상시에 느슨하게다가 학교 이제 뭐 시험 대비 들어가서 한 3주 정도 반짝 하잖아요? 그러면 A 받아요, 그냥.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행을 제대로 해서 A 받더라도 정말 상위 A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위 A를.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 애는 중학교 때 A 받았는데 요번에 60점 맞았어요. 그래서 뭐 4등급 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일단 보여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현행이 안 돼 있으면 현재는 이제 다 무너질 테니 제대로 하자라는 거죠. 저희 학원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연계성에 대한 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무한등비급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적분 2에 나오는 거거든요. 무한급수라는 게. 근데 이 활용 문제를 잠깐 볼 건데요. 이거 넘어가서 일단은. 문제도 길죠. 자, 이제 이게 무한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주는 과정에 도형의 닮음이 필요해요. 학생들이 이 문제 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그래요. 선생님 그냥 이거 닮음 아니에요? 맨날 이래요. 닮음이야. 그냥 초고난이도 닮음이에요. 보조선 그려가면서 닮음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중학교 때 보조선 막 풀어요. 너 보조선 거기다 왜 그렸어? 하면 애들 제대로 대답 못해요. 그냥 맨날 여기다 그리니까 풀리던데 그냥. 이런 애들 태반이에요. 왜 거기다 그려야 되는지 거기다 그려서 풀 수 있는 이유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이 친구도 이런 거 못 풀어요. 이런 거. 이해되세요? 얘 보조선 잘 그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3학년 때 배웠던 원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풀리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게 4층까지 쌓았대요. 이런 식으로 10층 쌓으면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사실 이게 수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수의 어떤 규칙성만 잘 파악해도 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했으면 풀는데 이 친구는 끈기의 인내를 가지고 아마 이 한 문제 푸는데 소요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봤더니 정답도 맞았더라고요. 일단은 굉장히 열심히 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교 때도 뭐 수업 잘하는데 중학교 때 왜 이럴까?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교육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솔직히 계산 위주예요. 계산 위주. 그러니까 수를 정확히 연산하고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어요. 왜냐면 그게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서도 계산 느려서 못 푸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연산 잘 못해서 틀리고 지수법칙 잘 못해서 틀리고 이런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계산이나 연산 위주인데 중학교만 올라오더라도 계산은 나중에 답 낼 때 필요한 거예요. 답 낼 때.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는지 자기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해서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건데 국어 과정도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와서도 문제되고.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이 풀이 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암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암기를 통해서 해결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망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예. 그럼 변화 분석을 보면요. 사실 뭐 이제 이거 다 이론적인 얘기예요. 뭐 초등수학에서는 이런 것들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고등수학에서는 뭐 대비 기본을 뭐 완성한다 뭐 이게 나와 있는데 해결 방법 이제 뭐 보면은 중등수학은 초등수학보다 흥미도가 떨어진다. 당연히 중등수학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흥미도 떨어지겠죠. 계산 위주로 그러니까 답 맞히는 게 되게 쉬웠는데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흥미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진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흥미가 떨어진다는 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선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엄들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모르는데 앉아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기 현행 것도 잘 안 됐는데 선행을 하려면 이게 안 됐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외기어하는 건 느낌이 들 거야, 아마.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지루하고. 예. 그러니까 무리한 선행이 저는 사실은 학생들의 흥미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거든요. 앞에 게 잘 돼 있으면 새로운 걸 배울 때 배울만 해요. 알아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다음에 논소수령 잠깐 볼게요, 어머니들. 자, 일단 아까 논소수령은 저는 바람직해요. 왜냐면 논소수령이 봐야지 이 친구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풀이를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풀어왔는데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정확히 풀이가 있어야 돼요. 풀이가. 그러니까 저희들 일태도 보는데 풀이 없으면 틀렸다고 해요. 풀이 없으면. 풀이가, 정확한 풀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기하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도에다 찍찍 거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닮음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는 닮음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어렵지 않냐면 닮은 게 그냥 보여요. 그냥 닮아 보이는 게 닮은 거야 사실. 근데 왜 닮았어? 하면 닮음 이유가 있거든요. 뭐 AA 닮음, SAS 닮음 이런 게 있어요. 왜 닮았어? 그건 몰라요. 그냥 닮아 보이는데요? 이러고 그냥 풀어요. 그냥 답은 나오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걸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한 인원의 이해를, 이 풀이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 안양 지역 뭐 이제 고등학교 분석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원래는 이제 안 할까 하다가 궁금해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셔가지고 할 건데, 혹시 저번에 그 고등학교 고입 3에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이건. 일단 부은 거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은 어머니들, 근데 어머니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일단 고등학교 선택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인원수, 뭐 진학률, 뭐 성취도 비율,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면학 분위기, 그 다음에 학급당 인원수,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면학 분위기는, 학교가 예전에는 면학 분위기가 안 좋은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학교 야제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할 수가 없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뭐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근처 면학 분위기가 막 나쁜 학교는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인원수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원수가 극히 적은 학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외곽 지역 같은 경우 너무 적으면 이제 등급 매길 때 1등급 비율이 너무 적거나 너무 적으면 없을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질 텐데, 뭐 이 비율은 뭐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접근성. 네, 만약에 진짜 목표가 있어서 나는 먼 학교를 가고 싶어.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지역 명부로 가느라고 난 꼭 여기 가고 싶어. 이러면 모를까?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를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사실은. 예, 왜냐면 통화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면 그것만큼 또 불리한 게 없거든요. 일단 여기 부은 거 잠깐 볼게요, 어머님들. 일단 인원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이탈률 때문에 그래요, 이탈률. 그냥 뭐 자퇴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탈률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은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흥고는 과학 중점 학교거든요. 근데 입학하는 친구들이 다 과중반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과중반이 따로 있대요. 근데 과중반 아닌 애들은 그냥 일반고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돼요. 왜냐면 과중반이 과학 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물화생지를 한 과정에 배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물화생지 다 배운대요. 그러니까 엄청 빡세겠죠. 근데 이게 고교 학점제로 바뀌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걸 어려운 과목, 성취도 받기 어려운 것들을 다 듣게끔 할 거냐? 모르겠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필고사 난이도를 잠깐 살펴볼 건데, 일단 이 학교는, 보통 20문제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2문제 출제해요. 근데 저는 서술형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념이나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으려면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난이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다소 쉬운 문제로 확인하면 되는데, 이 학교는 서술형 2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제일 어려운 학교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디죠? 신성고는 좀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저도 50분 동안 이거 다 못 풀 것 같을 때 되게 많아요. 너무 어렵게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 변별력을 갖추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근데 신성고를 빼면 저는 이 학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학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술형 2문항도 어렵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성취도 비율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다음 학교 잠깐 볼게요, 어머님들. 이제 동안고인데,
일단 대학 진학률 이 정도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조금 아까보다 낮지만 요 지금 전문대학 비율이 좀 높죠. 근데 동아항구가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 지필고사 신학교 어디야 하면 사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학교들 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사실 그런 학교가 없어요. 이제 거의. 다 어렵게 내요. 동아항구도 지금 많이 어려워요. 이제. 많이 어려워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20문항 출제하고요. 2문항 정도 서술형 출제하는데 2문항 서술형도 어려워요. 꽤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제가 좀 보자면은 왜 어려운지 잠깐 볼게요. 어머니 여기 수학 A 성취도 비율 보면 2%밖에 안 되죠. 1등급이 몇 퍼? 4%죠. 성취도 A 받은 애가 2%밖에 안 돼요. 당연히 이거 난이도 실패해요, 일단은. 난이도 실패. 그러니까 실례로 진짜로 동아고 다니는 이제 고3 학생이 있었거든요. 올해 고3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보통 제가 이제 시험 보고 나면 꼭 시험지 다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저는. 뭐 틀렸는지도 확인하고 싶고 해가지고 다 찍어서 보내고 점수도 보내라고 하는데 사실 애들이 잘 안 보내고 잠수를 타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잘 보내, 먼저 보내거든요. 이 친구가 안 보내는 거예요. 전화인데 전화 통화도 안 돼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이거. 근데 나중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제. 왜 통화 안 돼서 아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왜? 몇 점인데 했더니 점수가 너무 말이 안 돼요. 동아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친구 웬만하면 1등을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80점 중후반 해서 웬만하면 9점은 넘는 친구인데 실제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와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내신도 튼실해서 솔직히 저도 기대하는 친구거든요. 뭐 웬만하면 연대구로 다니는 이 친구가 카이스트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웬만하면 갈 것 같은데 큰일 났다. 3학년 2학기 가장 중요한 미적분이 지금 이 난리니 시험지를 보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네 점수가 낮긴 한데 그래 1등급은 나도 어려워 보인다. 근데 나 2등급은 웬만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 점수 갖다 어떻게 2등급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렵게 낸다 이 학교도. 이 학교도 어렵게. 쉽게 되는 학교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제. 예. 다음 학교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평촌고 잠깐 볼 건데요. 일단 평촌고가 대학 진학률이 좀 다소 안 좋아요. 근데 저는 평촌고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봐요, 일단. 일단 학교 내신도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냈거든요. 근데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작년 1학년 더 어려웠어요, 평촌고가. 올해 1학년도 괜찮은데 좀 많이 어렵게 내요. 근데 어머니들 왜 지필고사 어렵게 낼 것 같아요? 학교들인지. 예전에는 쉬운 학교들도 있고 막 어렵게 내는 학교들인데. 제가 생각에는 쉽게 내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수능은 학교 애들끼리 봐요? 아니, 전국적으로 보잖아요. 선생님들도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쉽게 내면요. 애들하고 시험 대비할 때 만약에 어떤 학교가 쉽게 낸다. 이 학교들 뒤에 뭐 실력 문제, 뭐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 안 풀어요. 왜 안 풀어? 막 이러면 안 나와요. 저희 학교 이따위 거 안 나와요. 근데 맞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럼 얘도 그냥 안 풀리긴 한다. 씨. 막 이렇게 센터 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풀리면 수능을 어떻게 해요? 학교 내신은 다소 좋을지 몰라도 수능이 또 준비가 안 돼요. 어떤 학부모들은 수능과 내신이 별개라고 하는데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준비 다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부시키려고 또 수능도 준비하려면 그 다음에 지금 지필고사는 수능 변형 문제도 많이 출제해요. 이 학교들도 다 출제해요. 보통 예전에는 잘 안 내는 학교들도 많은데 지금 한 3문제 정도는 출제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다음 학교 볼게요. 일단 배경고인데요. 배경고 대학 진학률 꽤 좋죠. 일단 배경고는 이거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학생들이 굉장히 강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학생들 잘한 친구들은 신성고 많이 가요. 부흥고도 많이 가요. 예. 근데 여학생들 실제로 잘한 친구들이 갈 만한 데가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흥고에 많이 몰려요. 여학생들이. 그 남학생들이 좀 힘을 못 펴요. 또 여학생들이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해요. 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길을 좀 못 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강세다 많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지만 보면 배경고는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한 10문제는 정말 쉬워요. 한 12번까지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에 충실한 문제들만 내요. 그러니까 정말 웬만하면
수학 포기 안 한 애들, 그래서 열심히 좀 꾸준히 잘 못해도 꾸준히 하는 애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뒤에 한 네모낭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은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부은고 시험지하고 배경고 시험지를 다른 지역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뭐가 어려워요 하면 배경고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뒤에 네 문제가 그러니까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뭐 이제 킬러 문항 보통 막 이런 문항 있죠. 이 네 문항을 변형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만약 실제로 봤을 때 배경고가 훨씬 어려운데 다만 배경고는 부교재를 줘요. 그러니까 이 부교재 내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부교재에 대해서 조금 변형해서 출제하니까 힌트가 있는 거죠, 힌트가. 예. 근데 워낙 어렵다 보니 그 문제를 두세 번 풀었는데도 틀려요, 애들이 많이. 조금 뻔한데도 틀리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부은고는 그런 특징이 있고, 아니, 배경고는. 근데 배경고는 한 23문제, 문항수는 많아요. 예.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뒤에는 많이 어렵게 출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궁고. 배궁고하고 다음 거는 모라꼬인데요. 일단 배궁고와 모라꼬는 지역은 아니죠. 의왕인데, 일단 제가 이거 두 개 말씀드리는 건, 일단 예전엔 배궁고하고 모라꼬가 다 문제가 많이 쉬웠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배궁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한 3문제 내야 거의 3문제를 내고, 모라꼬는 한 2문제 내는데, 이 학교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에 충실한지, 개념을 이해했는지 내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가. 근데 배궁고하고 이제 살펴본 게 배궁고가 그래도 지금 안양 지역보다는 쉽게 출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궁고나 만약에 모라꼬를 갔을 때 다소 쉽게 출제되다 보니 극상위권에 애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1, 2등급 등급 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등급이 빡 떨어져요, 그냥. 한 문제 실수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3, 4등급은 넓어요. 점수가 20점 차이 나는데 같은 등급은 받고 막 이래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극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배궁고나 모르학과 같은 경우는 정말 실수 안 하고 좀 강심장인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이 좀 가야 될 것 같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안양외고 잠깐 볼게요. 안양, 모르학과나, 거기는 보면 진학률 다 괜찮은 편이에요. 예. 자, 안양외고 보면 이제 진학률 굉장히 좋고요. 이제 특목고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 일단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안양외고는 22문항 정도 출제하는데, 일단 서술형은 없어요. 근데 당연히 높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3문제 이상은 서술형 아마 낼 것 같고요. 이상하게 안양고 학생들 지도를 해보면은, 대부분 다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해요. 다 문과 애들이고. 굉장히 성실해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도 굉장히 좋고, 튼튼하고, 두꺼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안양고가 저는 사실 조금 미심쩍은데 A 등급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이거 몰아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두꺼워요 너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잘한 애들 위에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제 고입 설명, 그러니까 대입할 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까 교과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다고 했잖아.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통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한테 좀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가요, 사실은. 예. 왜냐면 학생부 종합은 성취도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수학도 보면 좀 까다롭게 출제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는 않은데 좀 까다롭게 출제를 해요. 근데 애들이 워낙 성실하다 보니까 잘 받아야 돼요, 점수를. 조금이라도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는 가서 진짜 어려워요, 좀. 일단 과천외고 잠깐 볼게요. 이것도 외고긴 한데 일단 안양외고하고 과천외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도 일단 대학 진학률 되게 좋아요. 과천외고는 안양외고에 비해서 지필고사가 많이 어려워요, 이제. 같은 외고인데도 여긴 많이 어려워요. 진짜 부은고 못지않게 많이 어렵긴 해요. 예. 여기는 지금 과천외고도 서술형은 지금 안 내고 있어요. 한 23문항 내고 서술형 안 내는데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일단 이로써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 다 끝났는데 일단 메son 프로그램 이건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저희들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현행 실력 점검하고 선행 실력 점검을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에 저희는 좀 더 집중하고 있는 편이에요. 현행을 잘해야 그 다음 거 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이제 오덤2 항상 작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다 점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빼놓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제 자랑 같은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 굉장히 잘하십니다. 뭐 대학 어디 나오신지 다 말씀드리고 싶을 수는 없는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내신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현행하고 있던 거 그대로 쭉 해서 내신 대비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별 약점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틀렸던 문항들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계속 학생들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풀고 풀이해낼 수 있도록 항상 훈련시키고 있고요. 자체 모의고사, 왜냐면 중학생 때는 제가 물어봐요. 중학생들한테 너네 학교 시험 문제 풀면서 모자란 적 있어? 시간? 그럼 거의 다 없대요. 예. 근데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다 모자라요. 근데 그게 자꾸 해봐야 돼요. 그 정도 난이도의 시험을 시간 맞춰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봐야지 자기가 시간 분배를 할 수 있거든요. 시간 분배를 안 해본 친구들은 시간 분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시간 분배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 대비 프로그램 작성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써 일단 다 준비한 거 끝났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항상 여쭤보면 없으시던데 없나요, 어머님들? 네. 그럼 이로써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